자, 이번 시간에는 연료유 수급과 광개통 중에서 특히 이 F 트랜스퍼 시스템부터 연료유 광개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 트랜스퍼 시스템입니다. 자, 트랜스퍼 시스템은 벙커 수급 및 수급 저장된 벙커를 이송 펌프를 이용하여 세틀링 탱크 또는 저장 탱크 간에 이송하는 개통도를 말합니다. 자, F 트랜스 펌프는 수급된 벙커를 저장하고 있는 F 탱크에서 F 세틀링 탱크로 이송 및 저장용 탱크 간의 이송을 위한 펌프입니다. 자, 디오 트랜스 펌프는 수급된 벙커를 저장하고 있는 디오 탱크에서 디오 세틀링 탱크로 이송 및 저장하는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세틀링 탱크에 이송된 F4나 디오를 가열시켜서 침전시키는 탱크로서 저장된 F4 혹은 디오가 청정기에서 청정을 시행하고 F4 디오 서비스 탱크로 옮겨지게 됩니다. 일부 보일러에 사용되는 벙커는 청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세틀링 탱크에서 바로 보일러에 공급이 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세틀링 탱크에서 세틀링이 잘 진행이 되어서 물이라든지 기타 큰 고형물들을 일부 드레인 시켜주어야 청정기에서 효율적인 청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탱크, 세틀링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기름을 청정기로 청정하여 보관하는 탱크로 F4는 주기의 연료계통으로 공급되고 DO는 발전기 연료계통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F4나 F4도 발전기에서 사용을 하고 DO도 주기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MGO, 로살파 퓨얼오일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기기의 상황에 맞도록 연료유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료유 이송 시에 오버플로우 되는 연료는 F4는 F4 탱크로 DO는 DO 탱크로 유입이 됩니다. F4, DO 세팅 탱크에는 이송 펌프의 자동 기동 그리고 정지용 플루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레벨에 따라서 자동으로 트랜스 펌프를 기동하고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플루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팅 탱크에 저장된 연료유를 청정시켜서 서비스 탱크로 이송 시에 서비스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는 세팅 탱크로 오버플로우 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F 퓨리파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F 퓨리파잉 시스템은 F 세팅 탱크에 이송된 연료유에 물, 슬러지 등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우리 기기에서 사용 시는 연료 펌프라든지 연료 밸브 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불순물을 제거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청정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분리된 슬러지, 물 등은 청정기 하부에 설치된 슬러지 탱크에 모였다가 슬러지 펌프를 이용하여 웨이소일 탱크라든지 혹은 오일리 빌지 탱크 등으로 이송하여 저장 혹은 소각되게 됩니다. 필요시 육상으로 양육하게도 됩니다. 자, 청정기는 원심력에 의해서 액체의 비중 차이를 이용 연료유 중의 불순물을 분리시키는 원심 분리 장치로 각 청정기에는 기기 구동형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청정기는 단독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직렬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직렬 운전 시는 1번, 2번 순서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퓨리파이어 히터는 청정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청정기에 공급되는 연료유를 가열시키는 가열기로서 스팀에 의해서 가열하며 가열 온도는 스팀 컨트롤 밸브에 의해서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됩니다.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유는 청정을 하지 않은 F 세트링 탱크에서 곧바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의 대부분의 보일러는 서비스 탱크에서 청정된 기름을 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유 광개통도의 도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도면은 메인 엔진 F4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 때 이 파이프라인을 많이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졸업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 현장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MA, 머신너리 어레인지먼트 있죠. 기관실의 어떤 곳에 어떤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각 기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각 기기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파이프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본다면 항상 일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되는 내용만 숙지를 잘 한다면 금방 파이프라인을 찾을 수도 있고 현장 실무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도면을 볼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의 이 이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메인 엔진 F4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메인 엔진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엔진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점은 HFO 서비스 탱크가 되겠죠. 자, HFO 서비스 탱크를 한번 찾아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HFO 서비스 탱크에서 내려올 때 우리 앞 시간에 관계통에서 탱크의 출구 라인에는 퀵 클로징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F 서비스 탱크의 출구 라인에 퀵 클로징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는 액체를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를 거치게 됩니다. 자, 펌프를 거치기 전에 입구에 HFO를 연료로 사용할지 MDO를 사용을 할지 혹은 MGO를 사용을 할지 벙커를 선택할 수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벙커 체인지 밸브라고 합니다. 방향이 3개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3웨이 밸브라고도 하지요. 자,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펌프가 들어갑니다. 자, 그 펌프를 메인 엔진 F4 스플라이 펌프라고 합니다. 자,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입출구 압력계, 그 다음에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프레셔 스위치 등도 꼭 확인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프라이 펌프를 거쳐서, 자, 그 다음에 플로메타가 있습니다. 연료유의 유량을 확인해서 우리 연료 소모량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플로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플로메타를 통과하게 되면 메인 엔진 MGO 쿨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산화물 규제로 연료유에서 황을 제거한 로우 살파 퓨얼 오일의 경우에는 점도가 매우 낮게 되겠습니다.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 분사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히팅이 아니라 쿨링을 해서 온도를 내려서 점도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장치가 MGO 쿨러가 되겠습니다. 자, MGO 쿨러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MGO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MGO 쿨러를 바이패스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엔진 F4 서큘레이팅 펌프로 들어갑니다. 자, 서큘레이팅 펌프를 통과한 연료유는 메인 엔진 F4 히터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앞에 관계통에서, 자, 히터는 연료유를 가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히터에는 뭐로 여러분 연료유를 가열합니까? 그렇죠. 스팀입니다. 스팀. 자, 스팀을 공급하는 스팀 컨트롤 밸브가 설치가 되겠죠. 그 컨트롤 밸브의 궤도에 따라서, 즉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스팀 양이 조절되면서 연료유 가열되는 온도가 조정되게 됩니다.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즉 연료의 분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즉 점도, 온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사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메인 엔진 F4 오토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토필터 혹은 백플라싱 필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입출구 쪽의 차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으로 백플라싱 되어서 필터를 자체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차압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또 알아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토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토필터를 통과한 연료유는 비스코메타를 통과하게 됩니다. 비스코메타를 통과하면서 연료유의 점도를 감지하게 되고 설정된 점도는 높을 경우나 낮을 경우는 히터에 공급되는 스팀 양을 조절해서 설정된 점도를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연료유가 엔진의 F 펌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혹은 요즘 전자 제어 MEG, ME 엔진 같은 경우에는 F 부스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연료유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F 펌프를 통과해서 하이프레셔 파이프를 통과해서 퓨얼 밸브를 통과해서 연료가 실린더 내로 분사되게 되겠습니다. 일부 리턴된 연료유는 다시 벤팅 박스로 리턴되게 되고 벤팅 박스에서 다시 플로메다 출구 쪽, 즉 세크레팅 펌프 입구 쪽으로 순환이 되면서 다시 히터, 오토필터, 비스코메타를 통해서 엔진으로 재공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엔진에 연료 공급되는 시스템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탱커, 벙커 체인지 밸브, F 스플라이 펌프, 플로메타, MGO 쿨러, 서큘레이팅 펌프, 히터, 오토 필터, 비스코메타, 엔진, 리턴된 경우에는 벤팅 박스, 다시 서큘레이팅 펌프 입구. 자,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되는 라인을 머릿속에 익혀 두신다면 파이프라인도 빨리 찾을 수가 있고 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전기 F 서비스 시스템 for 제너레이터 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전기에 연료가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연료가 공급되는 라인과 비상 라인, 자, 그리고 리턴되는 라인을 또 색깔로 좀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이 앞에 드린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 발전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색깔별로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F 퓨리파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서 관계통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F 퓨리파잉 시스템은 세틀링 탱크에 저장된 기름을 퓨리파이어를 거쳐서 깨끗하게 청정을 시킨 후에 서비스 탱크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퓨리파잉 연료유를 깨끗하게 청정하기 위해서는 이 퓨리파이어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먼저 세틀링 탱크에서 세틀링을 통해서 물이라든지 큰 고형물들을 1차로 제거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로 큰 고형물과 물이 제거된 연료유가 퓨리파이어를 통해서 원심 분리로 깨끗하게 물과 슬러지 부분이 배출되고 깨끗한 청정된 연료유가 서비스 탱크에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퓨리파잉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되어 있다면 기관실에서의 각 탱크의 위치, 애매히만 확인이 된다면 뭐 파이프라인 찾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금방 숙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틀링 탱크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틀링 탱크에서도 몇 도로 히팅을 했을 때 세틀링이 잘 되는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드레인 밸브를 오픈해서 세팅되어 있는 진정되어 있는 이물질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드레인 배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배출을 해야지 배출이 기름이 배출되지 않고 이물질만 배출이 잘 되는지 그 부분도 잘 숙지해서 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정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히터가 들어갑니다. 가열기가 들어갑니다.
이 가열기에서 우리 아까 F 서플라이 시스템에서도 F 히터가 들어갔었죠. 자, 이 히터에서 가열을 시켜서 점도를 더 낮춘 다음에 청정기로 공급을 합니다. 자, 이 청정기에서 바로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청정기를 운전할 때 정확한 청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RPM까지 회전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자, 그때까지는 HFO 세트링 탱크에서 히터를 거쳐서 슬레이 밸브를 통해서 청정기로 공급되지 않고 다시 세트링 탱크로 순환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세트링 탱크, 그 다음에 우리가 펌프를 거쳐서 히터를 거쳐서 슬레이 밸브를 거쳐서 다시 세트링 탱크로 이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히터에서 그 청정될 연료유가 가열이 충분히 되고 세팅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청정기의 회전수가 전격 회전수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청정될 연료유를 청정기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슬레이 밸브가 리턴이 아니고 퓨리파이어로 공급이 되면서 청정기로 들어가게 되고 청정기에서 청정된 연료유는 다시 출구 라인을 통해서 HFO 서비스 탱크로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라인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F 트랜스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퍼 시스템은 수급 라인도 있어야 되고 각 탱크별로 필요에 따라서 연료유를 이송하는 그런 라인을 트랜스퍼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양현 포트 스타보드 사이트에 벙커 스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현에 벙커를 수급할 수 있는 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는 유출에 대비해서 드리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밍이라고 할 수 있죠. 코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에서 탱크로 이송될 때는 특히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탱크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HFO 트랜스퍼 라인은 연료유를 수급할 때, 벙커링 할 때도 사용을 하고, 혹은 탱크에서 탱크, 특히 벙커 탱크에서 세트링 탱크로 이송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타 탱크에서 탱크로 이송할 때 사용하는 관계 통로를 F 트랜스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연료유의 저질화입니다. 저질 중류가 기관에 미치는 장애와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연료유가 저질화되면서 기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질 중류의 종류는 고비중입니다. 비중이 높은 거, 그다음에 점도가 높은 거, 그다음에 유황 성분이 높은 것들이 저질 중류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고비중에 따라서는 이상마멸, 그다음에 연료 청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고점도의 경우에는 분사계 구성 부품의 기계적 응력 증가, 무화의 약화, 연소 상태가 분사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황분의 증가, 즉 부식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윤활유의 열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게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대책들이라든지 대응 기술들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질 중류의 내용 중에서 잔류탄소의 증가, 그다음에 아스팔텐의 증가, 그다음에 수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분의 증가로 인해서 비중 증가와 더불어 수분리성이 감소하기, 탈수가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소성의 불안정성으로 열 부하 증대 및 마모의 원인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분이 많아지면서 미치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대책과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듐 부식이라든지 기타 다른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운전 중 장애 현상입니다. 청정기의 장애 현상은 슬러지 이상 석출, 그다음에 청정 불능으로서의 중액식의 슬러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대부분이 다음에 설명 스트레나 폐색을 유발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표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